물리치료사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리 통증을 생각하실 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을 꼭 보셔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신경이 눌렸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물리적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물리적이란 말을 하니까 좀 거창한데 디스크나 관절염 그냥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의사 선생님을 꼭 보셔야 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대소변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거나 아니면 열이 같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암을 앓으신 경우가 있을 경우, 아니면 다른 관절이나 피부, 눈에 같이 문제가 있을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을 꼭 봐야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꼭 특정하게 다치지 않거나 뭐 특정한 일이 없어도 허리가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나이가 60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냥 침대에 있는 그 시트 커버 있잖아요, 그거 가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척추가 금이 가고 이게 높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갑자기 생기셨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경이 안 좋아지는 걸 쉽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디스크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이 신경 자체를 건드리거나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이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이 신경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안 좋아질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척수가 지나가는 이 척수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척수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디스크가 많이 돌출이 돼서 신경이 아플 경우에는 일단 좋은 뉴스는 저희 몸은 어느 정도 디스크 자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에 있는 수액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 몸은 그것을 더 흡수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많이 괜찮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관절이 많이 퇴화가 되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를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사로서 해드릴 거는 많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갑자기 눌려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이 가라앉는 길을 기다리면서 마사지도 받고 뭐 관절도 좀 돌려가면서 통증을 낮추면서 기다릴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진전이 됐을 경우에는 물리치료로는 좀 힘듭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특별히 증명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운동이나 마사지, 골반 교정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치료법을 받았을 때 첫 6주간은 상당히 좋다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6주보다 더 긴 기간을 두고 지켜본 연구 결과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일단 안고 가셔야 되는 짐이기 때문에 걸으실 때 걸으시는 걸 많이 좀 중간에 끊어 가신다든지 아니시면 뭐 쇼핑 트롤리 같은 걸 쓰셔서 좀 더 굽힌 상태에서 걸으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굽힌 상태는 척수관이 약간 넓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척수관이 약간 넓혀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나 마비 증상도 적어질 수 있고 또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써 염증 자체를 줄여주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경이 눌리지 않고 관절만 아플 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허리를 뒤로 제끼잖아요. 그러면은 관절이 좁아져서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서 관절을 살짝 늘려주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 관절이 아플 때는 이런 식으로 틀어줄 수 있고요. 왼쪽 관절이 아프면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도를 조금씩 늘려서 젖혀줄 수 있고, 이거는 오른쪽 관절이 아플 때 이런 식으로 젖힐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쉬실 때, 맨 처음에 초반에 많이 아프실 때 이렇게 쉬는 방법인데, 이런 베개를 대고 엉덩이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럼 골반이 약간 뒤쪽으로 돌아가서 관절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느낌이 너무 안 난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베개를 접어서 좀 더 각도를 늘려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편하시면 운동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 핸드폰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맥켄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켄지 치료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일단 이 디스크 자체를 보시면은 앞쪽으로 계속 굽히면은 이 디스크가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인데, 이 앞으로 갈수록 이 앞에 프레셔가 강해지고 뒤에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디스크 자체가.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걸 자, 반대로 밀어서 이 디스크 자체를 좀 앞쪽으로 뺀다는 이론입니다. 자, 일단은 이론까지고요. 당연히 뭐 연구 결과도 많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실시간 MRI를 찍으면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건 없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이 다 그렇듯이 맥켄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전혀 도움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일단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맥켄지 치료법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권장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허리를 다칠까봐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디스크는 일단 혈액순환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디스크는 이 디스크 위아래에 있는 이 연골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연골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극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연골이 스폰지처럼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불순물이 나가고, 또 물리적 자극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물을 재흡수를 하면서 이 건강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논문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만 있고 그냥 앉아서만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언제 걷느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자, 디스크 있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아침 첫 2시간 동안 걷게 합니다. 걷거나 서게 있게 만들었는데, 자, 그 지시를 따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걷는 걸 권장드립니다.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많이 누워 계시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꾸 논문 들며 해서 죄송한데, 또 재밌는 사실은 우주 왕복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시는 분들이 허리에 통증을 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지구에 돌아왔을 때. 그 논문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디스크가 물이 너무 많이 차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리적 자극이 가해져야지 물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는데, 우주에 가 있으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그냥 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 압력이 갑자기 너무 강해져서 디스크를 다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누워만 있으면 그 물 흡수만 너무 해가지고 디스크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골반 교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골반 교정이란 골반이 어느 방향으로 특정하게 틀어져서 그걸 잡아서 통증을 잡는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시작할 때쯤만 해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벌 헝거포드라는 이분이 강연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증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골반 자체가 돌아가는 게 1에서 2도밖에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정확하게 증명된 테스트도 없고 치료법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사 분들 찾아가서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괜찮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도 아무리 많은 골반 교정을 해도 낫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골반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가정을 좀 하시고 너무 골반 교정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니퓰레이션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막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거 교정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거를 받잖아요. 개인적으로 받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소리 내는 것도 너무 시원하고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교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뚝 소리 한 번 나면 교정이 됐으면 거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한 3, 4일 날 찾아가서 또 하면 똑같은 걸 하는데도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교정이 아니고 그냥 손가락,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서 소리 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건 그게 교정이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가서 뭐 6개월 동안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허리 보호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허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대를 찬다고 해서 허리가 엄청나게 보호가 된다기보다는 이 보호대를 찼을 때 이 착용감 있잖아요. 이 proprioception, 그러니까 이 허리가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뇌에서 바로바로 인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셨을 때 이거 착용하자마자 확 괜찮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구매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뭐 이거 차나 마나 그냥 있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서 착용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사지는 어떨까요? 마사지는 신기하게도 만성 통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엄청나게 길게 가는 효과는 아니고, 뭐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뭐 일주일에서 2주일, 많게는 6주까지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불편할 때마다 받으시고 허리가 풀린다 느낌이 드시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당연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견인치료는 어떨까요? 자, 견인치료는 맨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이 신경이 만약에 이 신경이 눌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을 살짝 늘려줘서 이 신경이 살짝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인데, 연구 결과로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경험상에서 본 건데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당연히 플라시보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뭐 같은 걸 착용을 한 상태에서 막 늘려주는 느낌도 나고, 제가 뭐 이거 늘려준다라고 말까지 하면은 그걸 믿고 낫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해서 나쁠 거 없을 정도면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맨 처음에 아프셨을 때 이 신경이 많이 화가 나 있을 때 땡기면은 정말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아래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어 운동은 어떨까요? 이 코어의 유래는요, 이 트랜스버스 abdominis는 이 근육이 배에 있는데 이 배 근육이 끝까지 이렇게 뒤까지 돌아가요. 등에 있는 척추까지.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늦는다 라고 해서 그걸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 코어를 발전시키고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다 였는데, 실제로 이걸 아무리 트레이닝을 해도 통증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움이 된 거는 어떤 환자분들은 척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간 분들에 한해서 코어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는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허리 치료법은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다치고 병원에 가면은 맨 처음부터 하는 말이 앉지 마라, 굽히지 마라, 허리 꼿꼿이 펴고 무릎을 굽혀라, 다리를 굽혀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듣잖아요. 그럼 너무 뻣뻣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몇 년을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뻣뻣하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천천히 굽히게 하면은 오히려 통증이 없이 괜찮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보시다가 내가 허리 굽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 굽힌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허리 굽히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유드리는 건 일단 천천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조금씩 굽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그걸 굽히는 걸 점점 더 해보시고, 오히려 이걸 굽히면은 허리 전체를 씀으로써 통증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는 하이드로테라피,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하이드로테라피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환자분들이 중독되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 하이드로테라피가 좋은 점은 저희가 물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물이 뜨잖아요. 그래서 관절이나 디스크에 가는 충격을 좀 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움직이기가 편해지고, 움직이기가 편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염증을 낮춰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치료법은 만성 통증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잠을 잘 주무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통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를 삐끗해서 이게 통증이 많이 올라오는, 당연히 뭐 그런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통증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때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걱정이 많을 때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기한 점은 허리가 너무 안 좋다,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분들은 이 통증이 오래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자, 이걸 보시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정기적인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잠이 허리 통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잠으로써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많이 못 잤을 때 허리를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자, 많은 허리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